내가 세계 역사 공부 좀 해봤는데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고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건 지금처럼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알겠어? 백인 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비아냥거리며 한국을 조롱합니다. 듣고 있던 여학생은 화가 났지만 분을 참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타티아나 씨의 SNS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테말라에 사는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와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곳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가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다고 했을 당시 대부분의 친구와 지인들은 한심하게 저를 쳐다본 시선이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특히 같은 동아리에 있던 에일 다야네는 일본에 아주 미쳐 있었던 아이라 일본과 한국 역사를 비교하며 일본어를 전공하는 자신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 저를 비참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과테말라에서는 다야네의 일본어는 무용지물이 되어 입도 뻥긋할 일이 없는 반면 저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어 강좌 개설과 희소성 있는 한국어 강사로 부르는 게 몸값이 되어 저보다 잘 살았던 다야네에게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 줄 말씀드리려면 먼저 과테말라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과테말라의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국의 도움으로 지금은 정말이지 개과천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정치 부패와 30년 이상 이어져 온 내전, 그리고 전체 인구 중 5%의 귀족계급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진짜 악조건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한 산악지역에 몰려 살면서 정부와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인프라 발달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각 마을마다 자그마한 보건소 건물이 존재하지만 시설이 너무 낙후된 데다가 실제 의사는 상주에 있지도 않고 의약품도 없을 정도로 의료 실태는 열악합니다. 도시의 의사들이 월급이 7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시골 근무를 회피하고 도시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고 원체 가난한 나라다 보니 의사가 되더라도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의료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참 의사는 거의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과테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통적인 마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산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요.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부유층은 스페인 계통의 백인들로 대부분 부유층이고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다야네는 여기 부유층에 속해 있었고 저는 혼혈족으로 도심 외곽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서민층이었습니다. 소위 귀족 계급은 하급 백성이 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육 수준은 낮아도 너무 낮고 문맹률도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킨다기보다 노동력으로 보기 일쑤이죠. 저도 서민층이기는 했지만 문명에 깨어있는 부모님 덕분에 농사일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수도로 나가서 서비스 업종에 일하셨는데 과테말라에 입점해 있는 미국 대기업인 월마트에서 물류 분야의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몇 없는 대학에 저를 입학시키셨고 그곳에서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야네는 이미 상속을 받을 것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으며 외모도 백인의 모습이 강하다 보니 쉽게 말 걸기도 어렵고 그녀가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아도 반항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다야네와 그녀의 부모님들은 세계 강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몇 개국의 유학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미 청소년 시절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영어가 완벽한 다야네는 제3의 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백인 부모님들은 일본이 미국보다 우월했고 잠시 주춤거리긴 하지만 동아시아의 핵심이 될 것이고 중국이 아무리 인구수로 밀고 나간다고 해도 기술력과 선진문화의식을 따라잡으려면 한참이 걸린다며 일본 우월주의에 푹 빠져 계셨고 다야네 역시 그걸 신념으로 삼고 있었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한국어과는 그 당시 인기가 보통 정도였어요. 인문대학이자 외국어 학부는 포르투갈어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미 지역에서 먹고 살기 좋은 곳인 브라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것은 그 당시 대학이라도 붙어야 한다는 심정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한국어를 선택했었고 그리고 과에서 1등을 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전폭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대학교 졸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후 가난한 이 나라를 떠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고요. 다야네는 대학에서 일본어 공부는 물론 별도 가정교사를 통해 세계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일본의 역사를 공부한 후 한국의 식민지 시절에 대한 비아냥을 계속했어요. 한국어를 성공적으로 공부해서 지긋지긋한 과테말라를 떠나려는 포부를 가진 저에게 다야네의 한국 비하는 저를 의기소침하게 했습니다. 다야네는 저보고 가난하니까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어 전공도 이상한 걸 선택했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더 많겠다며 놀려댔습니다. 다야네가 이렇게 놀린 데에는 부자들이 들어오는 학교에 제가 몇 없는 서민층의 자녀라는 점과 다야네가 백인의 외양을 가졌음에도 과테말라 현지인 모습을 하고 있는 제가 미모로는 더 뛰어나다 보니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다는 것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다야네가 흠모하고 있는 남학생 도미닉은 우리 학교 최고 인기남인데 다야네처럼 스페인 혈족인데다 과테말라에서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체의 차기 CEO가 될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미닉의 부모님은 다야네와 달리 일본보다 한국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시면서 도미닉에게 한국어를 전공할 것을 권했고 도미닉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저로서는 도미닉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고 집에서 별도로 가정학습을 계속 받으며 견문을 넓혀가는 도미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친 듯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고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를 도미닉은 대단하다며 항상 저를 이기고 싶다며 웃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고 도서관에서 제가 앉는 자리 대각선에 앉아 제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도미닉도 함께 공부하는 날도 많았어요. 분명 우리 사이에는 연인의 기류가 전혀 없었음에도 같은 전공이라는 것, 그리고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마주보며 공부한다는 사실이 다야네에겐 제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닉이 앞에 있을 땐 한국어 전공 욕은 차마 못하고 저의 신분과 허름한 옷차림을 흉봤고 도미닉이 없을 땐 제 전공까지 욕을 한 거죠. 그녀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사실 그런 곳에 힘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내내 공부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저도 어서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졸업반 무렵쯤 과테말라에 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류가 심상치 않게 불고 있던 거였죠. 사실 그 전부터 과테말라에는 한국의 제조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기업들이 한류가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과테말라 제조업은 의류산업 위주인데 현지 의류업체 대부분은 한국인이 소유 중입니다. 한국 섬유기업의 투자 규모가 거의 조 단위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과테말라의 땅을 1만 평 사서 대규모 공장을 차렸고 많은 한국 섬유 기업들이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여로 과테말라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테말라 정부도 한국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서 2014년에는 한인 밀집 지역 도로를 서울로로 이름을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은 2018년 푸에고 화산 폭발로 완전히 깊어졌어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을 때 한인사회와 한국 기업이 수만 달러를 모금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이후 한국 정부는 가난한 과테말라가 직면한 재정 부족, 치안 불안, 농촌 지역 개발 등을 해결하는 데 관여를 하면서 한류의 기류가 거세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유통업을 하시는 도미닉의 부모님은 한국 기업의 이런 면모를 보고 일본보다 한국이 과테말라와 더 유익한 관계가 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셔서 도미닉을 한국어 전공으로 밀어붙이진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류 바람은 제대로 훈풍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과테말라 국립대학교에서는 현지인들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는 과정이 생겼어요. 심지어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전래동화인 토끼와 거북이뿐 아니라 의좋은 형제, 햇님 달님 이야기는 물론 심지어 단군 신화까지 수록될 정도였어요. 한국의 기원인 단군 신화를 과테말라의 국정교과서에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 자체를 선망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 타이밍에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도 공부한 억세게 운이 좋은 우리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비공식 업무 지원부터 과테말라 정부가 준비하는 각종 사업에 통역가로 초빙되어 졸업 전부터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과테말라 정부 지원으로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1년 동안 한국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저와 도미닉을 포함한 8명의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 서민층으로 살던 제가 한국 유학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부 생활비를 제외하곤 전에 국비 지원이라 참가자 발표날 전까지 심장이 떨려 며칠째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대중교통도 먹을 것도 식당도 옷도 사람들도 뭔가 항상 많았습니다. 서민층 공교육을 무시하는 과테말라와는 달리 한국은 초등 6년과 중학 3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놓아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높은 수준의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급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집에 한 끼 식사도 허덕거리는 과테말라의 서민층과 질 좋고 평등한 교육과 식사를 제공받는 한국의 서민층은 비교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자가용도 많지만 대중교통이 얼마나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서울의 모든 곳은 안 가면 안 갔지 못 가는 곳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녔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기본으로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과테말라와는 달랐습니다. 과테말라 대학에서는 인터넷실을 예약해서 써야 할 정도였지만 한국은 대학뿐 아니라 버스에서도 식당에서도 모두 인터넷이 되다 보니 카페 공부족도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한국은 치안의 대국입니다. 부끄럽지만 과테말라는 범죄의 천국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애초에 빈부격차가 심각한 데다 총기로 무장한 각종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 등이 길거리를 활보하는지라 치안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뒷골목 상점들은 철장으로 된 문에 작은 구멍만 내놓고 장사를 해야 했고 해마다 실종된 어린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길거리에는 총으로 무장한 경비들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일 정도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 것도 공항 치안인데 과테말라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항에 택시조차도 못 믿고 버스는 더더욱 타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경찰이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에는 도난이나 범죄로부터 정말 안전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보는 사람들은 노트북과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도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가 하면 지하철 선반대에 놓은 물건은 내 것이 아니면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에서 본 무인 매장은 한국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매장입니다. 주인이 있어도 주인을 위협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과테말라는 대로에 있는 상점조차 쇠창살을 설치할 정도인데 과테말라였다면 무인 매장은 반나절도 안 되어 다 털렸을 겁니다. 한국은 어린이 실종 신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지문 등록도 다 되어 있는 데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자 동선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 웬만한 범죄는 신속하게 해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뛰어난 한국의 경찰력이 치안이 취약한 과테말라에 선물을 해준 것이 있잖아요. 380만 달러를 투입해서 경찰 직무교육센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거기엔 과학수사실험실과 가상범죄 현장 실습실이 있어서 과테말라 경찰들에게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치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에서 교육센터를 설치해준 이후 과테말라 현지 과학수사요원은 지문 채취, 사진 및 영상, 증거, 화재 현장 수사, DNA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이 교육하러 가기 전에는 과테말라의 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골목을 순찰하거나 주요 수배자를 검거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대다수 경찰관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져 검찰의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 경찰이 그들의 능력을 끌어올려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범죄 예방과 대응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율이 25%나 낮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K-팝도 좋고 K-푸드도 좋지만 저는 한류 중에 가장 으뜸은 한류 치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생활을 마치고 과테말라로 귀국한 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실제 한국 유학 생활까지 하고 왔다 보니 과테말라에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취업 제안은 물론 유명 어학원의 동업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를 업신여겼던 다야네는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공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미닉과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모교에 가서 한국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다야네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게 보았습니다. 다야네는 오랜만에 본 저에게 뜬금없이 일본말로 한참 뭐라뭐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나타와 칸코쿠노 롯데와 아루도니 이타 코토아루 하면서요.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더군요. 그 와중에 얼핏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롯데월드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롯데월드를 가보기는 했냐는 뜻으로 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야네에게 롯데와루도가 아니고 롯데월드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죠. 그러고는 하필이면 받침 발음도 안 되는 일본어를 공부해서 영어 발음도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다며 난생 처음 다야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의 공격에 당황한 다야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본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휴대폰 자판을 쓰기도 불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발음 종류도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인들조차 수시로 여러 단어들이 헷갈린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왕 말한 김에 맥도날드도 마쿠도나르도라고 발음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다야네를 또 놀렸는데요. 다야네는 발끈하며 한국인이 너무 멍청해서 쉬운 문자를 사용하는 거고, 일본인들은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언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 문자를 세 종류나 사용하는 언어가 대체 어디 있나요? 일본인도 모국어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어 전공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한글은 세상의 거의 모든 발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데 가타카나는 간단한 단어조차 구분을 못하니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나요? 단순히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외국인들이 한글을 쉽게 배우면서 찬양하는 동영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아참, 과테말라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지 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제1 외국어인 영어 수업 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과테말라 2대 국제공항 중 하나인 라 아우로라 공항에 한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 공부한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냐는 등 하나같이 한국에 관한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야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다야네에 비해 비록 서민층이었지만 상승기류인 한국을 잡은 저는 우리의 삶만 보면 인생 역전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나라들이 한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과테말라에서의 한국 문화 열풍은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한국어 교육의 확대,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그리고 한국의 치안 및 농업 기술 전수는 현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과테말라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